현역가왕 이 박서진 탈락시키려고 했던 선배 알고 보니 진정한 악마를 보았다.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박서진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결국 결승 1차전에서 7위를 기록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점수 조작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장구 퍼포먼스를 넘어 순수한 가창력으로도 인정받기 위해 남도 가는 길을 선곡하며 웅장한 감성과 강렬한 보이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기존의 미성 이미지에서 벗어나 단단하고 파워풀한 보컬을 강조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역시 그의 색다른 보이스와 감성 표현에 감탄하며 숨은 실력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지만 최종 점수에서는 의외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팬들은 대국민 투표 1위를 한 가수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제작진이 박서진이 계속 1위를 하면 방송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점수를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며 시청자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실제로 일부 심사위원들이 박서진을 칭찬하면서도 점수를 짜게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서진은 과거 트로트 선배들로부터 수많은 차별과 모욕을 당했던 경험도 밝혀지며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선배 가수는 박서진에게 너처럼 못생기고 가난한 사람은 가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폭언을 했고 행사에서도 박서진이 출연하면 자신이 출연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며 그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현역가왕 2위 일부 심사위원들은 박서진의 발음을 지적하며 의미 없는 비판을 하면서도 공식적인 심사평에서는 칭찬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박서진은 병역 면제 문제로도 큰 논란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았지만 이를 공개하면 가수 활동에 타격이 있을까 두려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서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아버지가 병원으로 급히 데려가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음악을 지키기 위해 다시 무대에 서며 팬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가수로서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이어가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행사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매 무대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가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겪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가수의 자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를 둘러싼 불합리한 평가와 차별이 사라지고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무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박서진은 이미 대중들에게 인정받은 가수이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을 지지하는 팬들과 함께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길 바라며 그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가수 박서진이 군 면제와 관련된 거짓말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살림남을 통해 안타까운 가정사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하 살림남에서는 박서진 가족의 진솔한 사연과 과거사가 드러났다. 앞서 박서진은 과거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작은 형과 간암투병을 하던 큰 형이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면 극심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밝힌 병역 면제 판정 또한 이 같은 안타까운 가정사의 영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방송된 살림남에서 심리상담에 나선 박서진 아버지는 박서진이 장구를 배우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시절 온갖 독설과 악플들의 상처가 깊어져 약을 먹었던 과거사를 언급했다. 아버지는 박서진을 병원에 데려가며 두 명의 아들에 이어 박서진마저 떠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사건 이후 맘 편히 지내지 못했다는 사연을 털어놔 안타까움을 더했다.
특히나 박서진은 무명 시절 악플 탓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밝혀 걱정을 자아냈다. 그는 장구를 배우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가수의 품위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며 온갖 말들을 많이 들었다. 팬클럽에서는 가수가 그런 곳을 다니니까 자기들은 떠나겠다고 하더라 며 그래서 약을 먹게 됐고 결국 아빠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고 전했다. 2. 박서진. 얼굴에 1억 쏟았는데 근본적으로 욕구불만, 살림남. 가수 박서진이 예사롭지 않은 사주와 관상풀이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2일 방송되는 KBS 2TV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이하 살림남에서는 박서진 남매가 삼재 예방을 위해 역술인을 초대해 사주, 관상, 풍수지리 상담을 받는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에 소녀시대 효연이 스튜디오 게스트로 등장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날 방송에서 박서진은 효연과 17년 만에 다시 만났다 며 반가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 세대에선 소녀시대가 최고였다. 나도 스키니진을 입고 기춤을 따라 췄다 고 말하며 남다른 팬심을 드러냈다. 특히 효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구 치트키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주관상 풀이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발언이 쏟아졌다. 역술인은 등장하자마자 박서진을 향해 근본적으로 욕구불만으로 태어났다 고 말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 이어 연애운을 분석하며 박서진은 잡혀 살아야 하는 성향이라며 주도적인 사람, 특히 연상이나 동갑이 좋은 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박서진과 인연이 있는 가수 홍지윤, 동갑, 과요요미, 1살 연상가 다시금 언급돼 스튜디오에 웃음을 안겼다. 또한 역술인은 박서진의 사주에는 태양이 없는 결핍이 있지만 주변에 태양 같은 존재인 한 여성이 있다 고 밝혀 궁금증을 유발했다. 과연 그가 말한 태양 같은 여성이 누구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방송에서는 박서진이 생애 처음으로 관상풀이를 받는 모습도 공개된다. 역술인은 얼굴을 살펴보자마자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고 이에 스튜디오가 술렁였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성형에만 약 1억 원을 투자한 박서진이 어떤 관상평가를 받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박서진의 특별한 사주와 관상풀이, 그리고 예측 불가한 그의 연애운까지 모든 이야기는 22일 토 오후 9시 20분 KBS 2TV 살림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박서진. 신곡 남도 가는 길 열창 1위 탈환 실패. 현역가왕 2. 박서진이 신곡 무대를 공개했다. 18일 오후에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 2에서는 국가대표 TOP7을 가리는 대망의 결승 1차전 신곡 미션 1위 탈환전이 펼쳐졌다. 준결승 공동 7위이자 대국민 응원 투표 1위에 빛나는 장구의 신 박서진이 결승 무대에 올랐다. 박서진은 정희송 작곡의 남도 가는 길을 신곡으로 선곡했다. 무대에 앞서 곡 소화를 걱정한 박서진은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진한 장르, 낼 수 없었던 음색을 내보자 라며 평소 부른 노래와 다른 스타일의 곡을 소화하기 위해 걱정한 마음을 고백했다. 온몸을 다해 열창한 박서진의 남도 가는 길 무대의 서른도가 숨은 실력을 보여줬다. 박서진에게 이런 소리가 있어? 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박서진의 무대는 연예인 플러스 작곡가, 국민 판정단 점수를 합산한 결과 779점을 획득하며 1위 탈환에 실패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MBN 현역가왕 2는 2025년 한일 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현역 가수를 뽑는 서바이벌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 4. 월급 다 내놔 vs 특수폭행 플러스 스토킹 논란 속 셋째 낳을까? 서장훈 황당, 이혼 숙녀, 종합. 19 부부가 갈등 속 셋째를 이야기했다. 21일 방송된 JTBC 예능 이혼 숙녀 캠프에는 남편에게 철없는 장난을 치고 집에서 혼자 노는 것이 습관이 된 19 부부의 최종 조정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는 19 부부의 최종 조정이 전파를 탔다. 캠프를 마친 후 아내는 이혼 의사를 묻자 한 번 이혼했다가 재결합 경험한 부분이 있어 고민이지만 이혼 의사가 있다고 했다.
남편은 앞으로 잘 살아보고 싶다 했다.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아내 측 변호사는 채무를 뺀 재산은 3천 정도다. 그래서 남아있는 재산을 5대5로 분할하고자 제안한다. 아내는 그 돈을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한다, 고 했다. 하지만 남편 측의 입장은 7대3이었다. 아내는 아들을 둘이나 낳아줬고 20년이나 살았다, 고 했다. 남편은 재산은 내가 쌓은 거고 아내는 주부로서도 불성실했다, 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 본업 월급 전액인 217만 원을 양육비로 요구했다. 이를 전달하는 아내 측 변호사는 눈을 질끈 감아 눈길을 끌었다. 아내 측 변호인은 그러면 남편은 뭘 먹고 사냐? 현재 아이들 법정 양육비는 최대 159만 원이다. 남편이 무리해서 본업, 부업을 다 하니까 이 정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만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내는 남편은 투자 파는 걸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반응했다. 재산 분할, 양육비 모두 아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조정이 됐다. 결국 아내는 제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이혼하지 않는 걸 고려해보겠다며 이혼을 유예했다. 이후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 측 변호사는 아내가 효자손, 리모컨, 돌돌이, 커피컵 등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온 것을 지적했다.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폭력을 저질렀으니 특수폭행이라는 것. 아내 측 변호사도 같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건넸다. 또 아내 측 변호사는 일하는 남편에게 무한전화 지옥을 선사한 아내의 행동에 대해 부부 사이에도 스토킹 죄가 성립한다, 고해 놀라움을 더했다. 이 밖에도 남편 측 변호사는 아내의 행동에 대해 형범상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거의 유책 5관왕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아내는 가족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가족을 위해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고 반성했다. 최종 조정 끝에 아내는 결혼 20주년을 앞두고 있다. 10년 주기로 리마인드 웨딩을 올리고 싶다. 그리고 매일 다정한 애정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 는 요구사항을 전했다. 남편의 예쁘다 는 말에 아내는 셋째 낳을까? 라고 해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서장훈은 희한한 사람이라니까.